오늘은 항등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등식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x의 값에 지금 주어진 등식이 이렇게 주어진 등식이 보일 겁니다. 밑에 를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과 같은 이런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에다가 x의 어떤 값을 대입을 하여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해도 양쪽 좌변 우변에다 0을 대입해도 값이 같아야 되고, 100을 대입을 해도 항상 값이 같은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어진 이 식에다 특정한 값을 대입을 했을 때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뭐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항등식에서는 표현을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 이렇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등식 첫 번째로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되는 식. 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같은 말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그 다음 임의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하는 식. 임의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 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이런 것들이 전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항등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자체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자체도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되는 식,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이게 전부 다 항등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항등식의 적용을 이용해서요, 이거 예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놈이 x에 대한 항등식에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값을 대입을 하냐면 아무 값도 대입을 해도 되는데 쉽게 a, b, c를 찾을 수 있게끔 간단한 숫자를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숫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값을 대입을 해도 당연히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c는 0 나오죠.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건 0이 될 것이고, 마지막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c는 0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보면 a 플러스 b도 0이 나올 것이고 a 마이너스 b도 0이 되오네요. 위식에서 아래식 이렇게 더해주니까 2a는 또 0이 나오네요. 그래서 a도 0입니다. a가 0이니까 지금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b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식이 는 0이라는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면 a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b도 0이고 c도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 A, B,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했었냐면 주어진 등식에다 어떤 값을 대입을 했었죠. 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들, 참고로 여기서 보면 A랑 B랑 C는 정해져 있지 않는 값들이고요. 이 값들을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 같이 문자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는 방법입니다. 문자에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방법, 이것을 수치대입법이라고요. 두 번째, 계수비교법이 있습니다. 계수비교법이라는 것은 계수가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계수가 서로 같음을 이용하여 상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조건을 구하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방금 전에 위해서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이,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모든 식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리고 동류항끼리 모아놓는 거죠. 모아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것 같죠. a-a' 곱하기 x의 제곱 가로 열고 b-b' 곱하기 x c-c' 는 0이 됩니다. 이 식이 항등식이 돼야 되죠. 근데 위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2차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계수들이 0이 돼야 된다. 여기서도 a-a'-도 0이 돼야 되고, 1차항의 계수인 b-b'-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인 c-c'-도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랑 a'-랑 b랑 b'-랑 c랑 c'-랑 같으면 되죠. 이게 계수 비교법입니다. 서로 계수를 비교, 이런 2차식이랑 2차식이 서로 같아주려면 무조건 2차항의 계수는 2차항의 계수끼리,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차항의 계수는 1차항의 계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계수 비교법. 방금 전에 이렇게 숫자를 대입했던 것은 수치대입법, 이것은 계수 비교법이 되겠죠.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의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각 적어놔 있네요. 요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면 될 거 같냐면, 지금 문제에 따라서는 수치대입법이, 문제에 따라서는 계수비교법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모든 계수들에 다 0이 돼야 됩니다. 2차항의 계수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3이 되겠죠. c는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2번 문제도 마찬가지. 2번 문제는 이제 이건 계수를 비교를 한 게 훨씬 편하겠죠. 이놈과 이식과 이식이 항상 같으려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같으려면 2차항의 계수는 2차항의 계수끼리, 상수항 1차항의 계수, 여기 1차항인데 여기는 1차항 제로죠. 0이죠. 0이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놨네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 b, c가 다 0이 돼야 된답니다. 이거 또는 또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사실.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2차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계수가 다 0이 되면 되더라. 반대로
계수가 0이 되면 이것도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식은 어떻게 이놈 가지고 뭐 가지고 증명을 했었냐면 이것은 수치대입법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a-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다시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것은 계수 비교 1번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수를 비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죠. 그래서 2창의 계수는 2창 계수, 1창의 계수는 1창의 계수,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것 여기 있네요. 항등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계수법에는 계수를 비교하여 계수를 정하는 방법과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 이것은 수치대입법이죠. 위에 것은 계수비교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등식, 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각각 정하라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수치대입법을 대입해가지고 x에다 1을 대입을 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전개를 시킨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수를 비교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얼른 보니까 이걸 전개를 했습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주어진 식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가로 열고 2a 마이너스 b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5x 플러스 4 이거랑 계수비교법이네요. 그러죠? 계수비교법이죠. 계수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2창의 계수는 2창의 계수끼리, 1창의 계수는 1창의 계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이 세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에다 3 대입하니까 2, 3은 6이고요. b를 2항시켜주면 b는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수를 비교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본 것 같죠.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1 대입하면 사라지죠. c만 남죠. c 값이 2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했네요. 2를 대입해 주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대입하니까 이놈이 6 나오고,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하면 이 식에다 그대로 0을 대입, 잘 안 보인가요? 주어진 이 등식에다 0을 대입을 해주면 주어진 식은 a-b 플러스 c는 4가 되겠죠. 그래서 c 대신 2를 대입을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는 3, b는 1, c는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면 계수비교법이랑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개를 시켜주면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의 제곱에다 a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네요. 계수를 비교해 주니까 2창의 계수는 2창의 계수 같죠? 그래서 a 플러스 1은 1창의 계수 2가 돼야 될 것 같고요.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도 마찬가지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과 이 식이 지금 같은 값이 되도록,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값을 구하라겠네요. 전개시켜주면 좀 복잡해질 것 같죠. 당연히 계수비교법을 이용해도 되고 수치대입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하죠. 먼저 왜? 이 값을 0으로 하는 값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죠.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9가 됩니다. 9는 없어지고요. 이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도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2 한번 대입할까요? 2를 대입하면 2는 4에다 8이죠. 16이니까 2니까 14가 됩니까? 이렇게 14는 이것도 2 대입하면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니까 2c가 됩니다. c는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다 이번에는 뭐 대입할 거냐면 0 한번 대입하죠.
왜?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0이 없어지니까. 여기다 0대입하면 8 나오네요. 8은 0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죠? 2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4가 된다는 사실. 따라서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9, c는 7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항등식과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술을 구하는 미정기술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